굳은 결심을 한 듯한 표정, 무엇인가를 꽉 쥔 두꺼운 발목, 그리고 목이 잘리고 있는 한 남성.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성폭행.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이 작품 속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아시리아라는 강력하고도 거대한 국가가 유대의 산악도시 베툴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군을 통솔하던 장군의 이름은 홀로페르네스. 그는 베툴리아 지역으로 흐르는 모든 식수와 보급을 끊어버리곤 베툴리아 지도자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죠. 식수도 보급도 없는 상황 속 전쟁을 어떻게 해요? 때문에 베툴리아의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5일만 버텨봅시다. 신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 5일이 지나도 이 상황이라면 그땐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겠지요. 그때 마침 이 사연을 들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베툴리아에 살던 과부 유디트. 그녀는 자신의 시종과 함께 적진 한복판으로 향했고, 어차피 며칠 후면 당신께 모두 무릎을 꿇을 것이기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렇게 투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빼어난 미모와 사랑스러운 향기를 뿜어내며 자신에게 투항한 여인. 이를 본 홀로페르네스는 유디트를 극진히 대접했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죠. 그렇게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홀로페르네스 곁에 살며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윽고 이 그림자들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버리죠.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적장의 목을 베어낸 사람, 거짓 투항을 했던 유디트. 그녀는 자랑스럽게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가져와 누구나 볼 수 있는 망루 위에 걸어두었고, 지휘관을 잃은 아시리아군은 겁에 질려 냅다 도망가버리죠. 그렇게 유디트의 용기와 지혜로 베툴리아는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유디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과거 수많은 화가들에게 감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똑같은 유디트를 묘사하더라도 누구는 가녀린 여인의 모습으로, 누구는 반무파탈로 묘사하는 등 화가에 따라 유디트의 묘사가 제각각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디트를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인으로 묘사한 화가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화가인 아버지를 닮아 빼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버지인 오라치오는 딸의 미술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아고스티노 타시라는 능력 있는 동료에게 딸의 스승이 되어달라 부탁했죠. 시간이 지나 아르테미시아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딸의 임시 스승 타시는 그녀에게 욕정을 품죠. 이에 타시는 자신의 친구였던 고시모에게 찾아가, 내가 종종 미술교육 해주는 아이가 있는데 참으로 잘 크고 있어. 남자의 손길이 닿아야 진정한 여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야, 도와주지 않겠나? 라고 말했고, 타시와 고시모는 아르테미시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타시는 아르테미시아를 강간했고 고시모는 그녀의 그림 한 점을 훔치죠.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절망에 빠진 아르테미시아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때 그녀를 위로하며 나타난 한 남성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아르테미시아를 저렇게 만든 장본인 타시였습니다. 뻔뻔스럽게 아르테미시아 앞에 나타난 타시는, 나는 너를 강간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가진 것이야. 우리는 곧 결혼할 거니까. 어때? 저기 앉아서 잠시 얘기 좀 할까? 라고 말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그녀는 차라리 그가 자신을 사랑했기에 이런 짓을 벌였다 라고 믿는 편을 선택했죠. 그렇게 아르테미시아와 타시는 수개월간 관계를 가졌지만 타시는 차일피일 결혼 날짜를 미룹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부남이었거든요. 평소처럼 그림 작업을 하고 있던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 오라치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오라치오는 우연히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화가인 타시가 오라치오의 딸을 유린했대. 이전에 타시가 그녀를 어떻게 잠자리 파트너로 만들었는지 떠벌리고 다니더라고. 이에 깜짝 놀란 오라치오는 자신의 딸 아르테미시아에게 찾아갔고,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에 오라치오는 격노하며 그림 절도와 강간 혐의로 타시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부녀의 괴로운 생활이 시작되죠.
여성의 순결을 따지던 시기, 타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아르테미시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아르테미시아가 타시 이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지에만 집중했죠. 만약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 그녀는 이미 처녀성을 잃은 상태이기에 타시의 행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아르테미시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처녀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재판을 겪게 됐고, 법원은 그녀를 고문까지 해가면서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하고자 했죠. 그런데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아르테미시아는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어필했고, 얼마 안가 타시가 이 사건 이전에 부인의 동생을 강간했던 전적과 부인을 살해하려 했음이 밝혀지면서 타시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완전 짐승시켰네 이거. 하지만 오랜 시간 법정 싸움을 한 보람도 없이 타시는 겨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또한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단 몇 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아르테미시아는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불미스러운 재판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결국 자신이 살던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지옥 같았던 로마를 떠난 그녀는 이후 이탈리아 피렌체에 도착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작품 속에 절망과 분노, 자신의 마음가짐을 담기 시작했죠. 타시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그랬다 라는 자기 최면을 그만둔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리고 연약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던 그녀의 부 끝에 수많은 명작들이 탄생했고, 아름다움이 강조된 유디트가 아닌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유디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가 완성됩니다. 이후 아르테미시아는 명망 높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갔고, 당시 여성 화가들의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되어 피렌체 최고의 유명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피해자가 도망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회 속 아르테미시아는 좌절에 빠지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죠. 그녀는 행여나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칼의 복수가 아닌 붓의 복수를 택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한 복수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자신의 아직 건재함을 세상에 알린 것이죠.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빌의 그지무지. 지금까지 칼보다 강한 붓을 들었던 여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였습니다.